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안보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업정책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신산업 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한 대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을 대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중국산 철강제 수입 확대,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심화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 산업, 포스코와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등 전국의 사업장에 있는 포스코 그룹 5개 노동조합 연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회사와 노조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철강은 산업이 쌀이자 국가 안보 사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철강 산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철강 산업을 살리지 않으면 제조업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심각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정치권의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년 새 60% 올라 내년에 1조 원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전기료의 인하와 철강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철강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도화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을 경북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수소환원 제철 등 신기술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 중인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에 대한 문제는 8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3천억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부지 문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 항구 쪽에 공유수면 자리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적기에 제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회사의 성장 발전에 협력한다는 K노사 문화를 내세운 노조의 요구에 정치권이 정책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정당마다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줄곧 공격받는 안보 정책과 관련해 예비역 장성들이 나서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서 텃밭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육해공 해병대 간부와 장성 출신 30여 명이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았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했던 황인권 예비역 대장은 윤석열 정부 때 군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보수의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과 쿠데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실적으로 국격이 무너지고 이들은 방위력 증강과 평화를 축으로 한 민주당 안보 정책이 더 낫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 제50보병 사단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한 예비역 육군 대령은 자신은 찐 보수였지만 최근 돌아섰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상처난 군을 치유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자기 소유물이냐 아니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냐 사냥물을 잡아놓고 시켜놔놓고 자기가 분리하니까 내가 시킨 적이 없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30% 득표를 목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이재명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남, 경북 다 도와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우리 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앙선대위에서도 대구 지원 사격에 나서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회를 1인 독재 국회로 만들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바짝 다가오고 본 선거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뺏으려 하거나 지키려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유권자 3,051명이며 경북은 101명입니다. 선상투표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 팩스를 이용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보내지며 선거일에 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오늘 선거 사무실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대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범대위 관계자들은 지진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기본소득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을 검토해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으로 구성된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은 오늘 포항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수립한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43개 공동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신성장 산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해오름동맹 자문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이 대형화된 데는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산림이 빽빽하게 방치된 탓도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은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산림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는데요. 산불 피해지의 다수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 반출이 금지돼 있어 솎아주는 작업에 한계가 많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산불 피해지 현장입니다. 고개를 들어 나무의 정상을 보니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지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좁은 곳에서 여러 나무가 빽빽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얽힌 줄기들은 산불 당시 옆나무에 불을 옮겨다 주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나무는 남겨놓고 이 나무들을 벌채를 하고 이 나무가 남겨져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3m 내지 4m 이상은 떨어져야지 수간층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수관화로 계속 확산되지 않게 하는. 나무의 간격을 찾아주는 속가배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속가배기는 산불 예방에 더해 진화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한 실험에 따르면 산림의 최대 절반의 속간에는 산불 재해 방지 숲가꾸기가 시행된 곳에 50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리자 이파리와 가지로 인해 차단된 비가 80밀리미터, 내린 비의 15%에 그친 반면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된 숲은 660밀리미터의 빗물 가운데 약 35%에 달하는 230밀리미터의 빗물이 이파리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내린 비의 양은 0.8배 차이 났을 뿐인데 나무로 가지 못한 빗물 양은 무려 3배나 차이 났습니다. 속가배기의 정도에 따라 산불 헬기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산림 경영 차원에서도 속가배기는 도움이 됩니다. 원래 50년이 되면 이 정도 커야 되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 나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죠.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의성과 안동 등 다수 지역이 2005년부터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묶이기 시작하며 소나무를 베어내면 운반의 파쇄 작업까지 마쳐야 합니다. 결국 불에 강하지만 처리 비용이 저렴한 화렵수가 우선적으로 벌채됐던 가운데 소나무를 먼저 솎아내는 지자체의 산불 예방 숲가꾸기 예산을 더 확보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항시는 본격적인 우기와 태풍에 대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실시한 산림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우선 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우려 지역의 주민 대피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재난 발생 시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 대응을 책임질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2026년까지 울진에 들어섭니다. 산림청은 2026년 말까지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에 86억 5천만 원을 들여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짓기로 하고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산불이 났을 때 인력이나 장비를 통합 배치하도록 협의하는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역대 최다 관중을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속 매진 신기록을 세운 한화 이글스도 눈길을 끕니다만 현재 리그 관중 1위는 단연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유일하게 60만 관중을 돌파한 삼성, 평균 관중 22,200명으로 단연 1위를 달리며 수익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홈에서 펼쳐지는 6연전을 앞두고 일찌감치 모두 매진이 예고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학교의 브랜드데이로 야구장을 찾은 학생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저는 야구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다 함께 응원하고 화합해서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오늘 꼭 삼성 라이온즈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야구장의 흥행과 학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작됐던 이 행사. 최근 높아진 야구 열기로 새로 함께하려는 요청이 이어질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1년부터 5년 되었는데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삼성 라이온즈와 지역 대학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사기를 올리고 또 저희들도 대학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고 그동안 스폰서십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동안 또 삼성 라이온즈가 너무 잘해줬고 또 야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학도 좋고 그리고 그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아주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었죠. 매진이 이어지는 야구장의 열기와 함께 입장 수익은 물론 관련된 상품 판매까지 수익을 만들었고 다양한 협업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굿즈나 이런 수입이 입장 수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단 전체 수익에서도 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구 자체가 좀 많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문의도 훨씬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요청하는 행사도 상당히 좀 범위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기아와 3연전에 이어 다가오는 주중 롯데와의 3연전도 매진을 예고한 삼성. 라팍 홈 경기 기준 한 달 넘게 만원 관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관중 1위, 매진이 익숙한 라팍 시대의 삼성 라이온즈에게 이제 남은 건 그에 걸맞은 성적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주 뮤직페스타 인 경주가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간 경주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K-팝, K-뷰티 패션, K-푸드 라이프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핵심 프로그램인 K-팝 뮤직 페스타는 K-팝 아티스트의 단독 미니 콘서트로 이틀간 총 8회 진행되며 이븐, 최예나, FT 아일랜드, 로이킴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박 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용지 변경 등을 대가로 현금과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송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주시 건천읍 천포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좌회전 중인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급식소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앞으로 한 달간 도내 전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도내 모든 교육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구조, 붕괴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이후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지역교육지원청이 추가로 확인 점검을 진행합니다.